생활에 꼭 필요한 진짜 생활법률을 알아보는 대행진 생활법률 시간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사연부터 먼저 전해드릴게요. 은퇴 후 평생 모은 돈으로 작은 치킨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가게 위치도 괜찮고 단골 손님도 많아서 장사가 잘 될 거라고 기대했어요. 기존 주인이 권리금은 비싸게 책정했지만 인테리어와 거래처, 장비, 레시피, 고객관리 노하우까지 모두 넘겨준다길래 처음 장사하는 저로선 기존의 운영 방식을 그대로 이어받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게를 넘겨준 전 주인이 제 가게에서 코너만 돌면 보이는 거리에 치킨집을 차렸다는 겁니다. 메뉴도 비슷하고 가격은 저희 가게보다 1,000원씩 싸게 책정했더라고요. 게다가 단골 손님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이전보다 더 맛있게 만든다라는 식으로 홍보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 주인에게 항의했더니 아니 내 아이디어, 내 돈으로 장사를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냐 라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비싼 권리금까지 주고 인수받았는데 이건 명백히 영업방해나 사기 아닌가요? 네, 황당한 사연이긴 하네요. 그러니까 권리금을 내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가까운 거리에 똑같은 컨셉으로 치킨집을 문을 연 거잖아요. 근데 변호사님 이런 상황은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들어도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고요. 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음. 자, 이제 권리금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가게만, 시설만 이렇게 넘겨받는 게 아니죠. 네. 예, 기존의 영업 기반, 그러니까 단골 손님이나 또 상권, 레시피, 이렇게 무형의 노하우까지 이제 포함해서 이제 거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주인이 이제 이런 무형 자산을 넘긴 대가로 이제 권리금을 받은 거죠. 네. 자, 이제 그런데 바로 아주 코너 돌자마자 이제 비슷한 거의 똑같은 컨셉의 치킨집 열고 손님들을 계속 빼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권리금 계약의 아주 근본적인 취지를 위반하는 부당한 행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영업 방해죄 이런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영업 방해죄로 이제 문제 삼는 것보다는요. 네. 상법상의 경업 금지 의무라는 개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상법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 영업을 양도했는데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10년 동안 동일한 그리고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이 시군에서 이제 동종 업종을 수행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네. 좀 넓다 이런 이제 지적이 있긴 하지만 새로 가게를 인수한 주인이 기존 영업 기반을 토대로 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양도양수를 했다고 한다면 최소한 일정한 거리를 띄어서 가게를 새로 설립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전 주인이 아주 근처에 가게를 차린 것은 이 전형적인 경업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점에 관련돼서 이제 그 점만 갖고 본다면 그런데 단골 손님들한테 또 연락을 돌렸단 말이죠. 예. 자, 요즘은 영업방해를 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영업방해죄의 문제 또는 부정경쟁 행위 문제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흔히 상도를 지켜야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네네. 법을 떠나서 권리금을 받고 이렇게 근처에 가게를 차리면 사실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새 이제 법 굉장히 중요한데 네. 여러 가지 때문에 이제 하여튼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다 건강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권리금 받고 이제 기존 가게 넘기고 비슷한 가게 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또 다 경업금지 의무 위반이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이제 그게 좀 골치가 아픈 부분이 있는데요. 네. 자, 양도의 집기나 비품, 시설 같은 유형적인 부분,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양도한다 이렇게 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복잡해집니다. 가게를 인수하면서 인테리어 넘겨받고 레시피, 거래처 정보, 운영 노하우 같은 무형 자산을 빼고 인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네. 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 주인이 비슷한 업종 가게를 운영해도 이거는 상법상의 경업금지 문제가 또 발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가 아니라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넘겨받아야지 경업금지 의무가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은 앞서 보니까 시설, 레시피, 노하우 다 넘겨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거고. 네. 사연자분은 이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이 내용들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작성이 다 되어 있으면 제일 좋고요. 예. 자,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일단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근거로 전 주인에게 당신 현재 근처에서 장사하는 거 이거 계약 위반이야. 이걸 설명하고 자, 부당한 영업을 일단 중단하세요라고 통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자, 뭐 내용 증명 보내실 수도 있는데 연락처 아시게 되니까 전화하시고 녹음하시거나 또는 문자 보내시고 캡처하셔도 됩니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그래도 말을 안 듣고 계속 영업하면 법원에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달라라고 신청을 하면 법원도 이 긴급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받아줄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이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면 전 주인의 가게를 문 닫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문을 닫는다라는 개념이 문을 아예 못 열게끔 가서 경찰이 지킨다 이런 개념은 아닌데요. 예.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전 주인에게는 영업을 중단해야 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자, 강력한 조치에 따라서 그럼 어떤 게 강력하냐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네. 일정한 영업 일수만큼 법적 판단이 받으니까 가처분 인용 후에 영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하루에 얼마씩 뭐 2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돈을 지급하라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네. 자, 이런 판단을 받게 될 때 부당한 행위를 이제 법원이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단골 손님들에게 연락했다라는 기록이나 또는 정보 또는 매출이 얼마큼 줄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서 제출을 하시면 가처분이 인용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자, 이렇게 제재 대상과 관련된 문제로 하루하루 영업이 개재돼도 법원이 그걸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예. 법원에 이 내용에 관련돼서 추가적인 처벌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절차도 밟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끝으로 권리금을 주고 가게를 계약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이런 문제가 혹시라도 생길 걸 대비하려면 어떤 거를 미리미리 잘 확인하면 좋을까요? 네, 뭐 한 번도 중요하고 두 번도 중요한 게 계약서입니다. 예.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전부를 내가 양도받는 건지 네. 요거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전 주인이 일정 기간 또는 일정 거리 내에서 비슷한 가게 안 열겠습니다. 라고 이제 약속을 했다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도 명시적으로 포함되고 또 자필로도 한번 써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리고 가게 시설, 레시피, 거래처, 고객관리 노하우 같은 것들 다 꼼꼼히 체크하셔서 받으시고 이거 나가서 사용 안 할게요.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수월하게 빨리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